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베로니카 디사이드 투 다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는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희망이 없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정신병원으로 온 여자 주인공 베로니카 이야기입니다. 베로니카는 의사로부터 심장병으로 남은 시간이 일주일뿐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듣고 일주일 후에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로 앞두자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사랑에도 빠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서 베로니카는 자신의 의미 없던 하루하루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며 벗어나려 했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자살을 시도했던 자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이 아닌 삶을 갈망하게 되죠.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쓰신 많은 분들이 죽음 준비를 하면서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며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본인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죽음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2월 16일 소망의 시간, 남성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가 들려주는 사공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도동실 도리동실 배 떠나간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 소사이어티 평생 회원이고 수필가이자 장의사인 이효섭님에게 독한 사람, 하지만 멋있는 사람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하루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옆에 있어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을 때는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장의사라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처럼 꼭 필요한 분야이지만 문화적으로 관념상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기에 종사하는 전문인이 적고 결과적으로 동포 모두가 응당 알면 도움이 될 상식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 제2의 인생을 살기에 노년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며 내가 느끼며 깨닫는 것을 나눌 때 주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자다가 조용히 하늘나라 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가끔 그런 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생로병사라는 말이 존재하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대부분이 만연하는 병마와 싸우다가 이 세상 삶을 마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가 봅니다.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온 시신을 가까이 대하면 그들 몸에 남겨진 평생의 흔적을 볼 때 그들 평생의 삶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2차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봅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부고를 받고 환송예식에 조문하면 예쁘게 화장하고 누워있는 고인을 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일반의 삶 속에서 격리되었다가 미화된 죽음을 보며 죽으면 다 저렇겠구나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숨질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나는 내가 한평생 유지하며 살아온 육신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지는 않으면 좋겠다. 혹은 내 마지막 날들의 과정이 이렇지는 않아야겠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젠가 글을 쓰면서 양로원 출입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가족이 없으면 양로시설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년 후 나의 모습이 있고 생각을 회피하려는 미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점에 이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생리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경제적인 죽음을 겪으며 사회적인 죽음을 지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는 미미한데 연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보다는 주위 가족들이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한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에 콩팥의 기능이 다하여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식들은 당연히 올바른 결정을 한다고 믿고 합의하여 모친의 투석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여 동안 투석을 받으시며 힘든 고통 속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투석 시작하지 않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였습니다. 비슷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친께서 영양을 튜브로 받아야만 연명하게 되어 역시 자식들이 도리로서 결정을 하였으나 시설에서 의식 없이 장기간 누워 계시기에 나이가 함께 깊어가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불행스런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까지 외면당하며 의식 없이 살아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노력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날들을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보낼까? 혹은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삶이 저의 눈앞에 큰 섬광처럼 나타났습니다. 헬렌 미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이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첫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온 죽음을 맞아들인 그들의 삶은 귀한 깨달음을 준다. 스코트는 100세 생일을 앞두고 더 이상 육체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힘의 부침을 깨닫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헬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 한 줄은 나의 눈을 자극하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같은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라는 편집자의 멘트에 동감을 하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즉시 그 책을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 스코트는 미국 명문대 교수였으나 지성인으로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일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추구했었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가난과 불편함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확실한 정의를 내렸었고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임종 후 시신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정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100세의 체력의 한계를 느껴 오래전부터 준비한 죽음을 당당히 대면하였다고 부인인 헬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관습을 보고 배우며 경험을 거듭하면서 생활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의 연장에 매달리다 하는 수 없이 항복하는 양 죽음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법정 스님은 스코트의 죽음을 어떤 선사의 죽음보다도 깨끗하고 담백하며 산뜻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저녁 잠을 청하듯이 일생을 열심히 살고 죽음을 청한 스코트는 현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삶과 죽음에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다 능동적으로 죽음을 포옹한 지성인이 소개됨은 삶의 위험을 지키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범위를 넓혀줄 것 같습니다. 유사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누리는 복이 여럿 있습니다. 부부싸움 줄어진 것이 하나이지만 인생의 유한성을 매일 되새기며 하루하루가 귀한 줄 알고 알차게 살고 싶은 욕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추상이 아닌 실상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자연스레 이야기할 수 있음이 큰 복이라고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혹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점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하버드 헬스 블로그에 발표된 장 건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장내 미생물군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또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식단에서 식이섬유, 파이버와 발효식품, 퍼멘티드 푸드는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내 미생물군,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장, 큰 창자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거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장내 미생물군의 구성을 결정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군을 숨겨진 장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면역체계 기능을 최적화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장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반적인 식단에서 부족할 수 있는 필수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는 장뇌축, 거트브레인 엑시스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는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은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식이섬유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및 일부 암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이고 규칙적인 배변을 돕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이섬유를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의 유형보다는 총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팁을 드리자면 식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천천히 추가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며 갑작스럽게 섬유질 섭취량을 늘리면 가스, 복부 팽만,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1000칼로리당 14g의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들입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를 먹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캡슐, 가루, 취업을 형태로 식이섬유 보충제가 나와 있지만 하버드 T.H. 찬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에릭 림 교수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경우 가끔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효식품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유익한 살아있는 박테리아입니다. 발효식품의 역할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IBD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발효식품이 젖산 발효, 렉토퍼먼테이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젖산균, 렉토버실러스과 비피더스균, 바이퍼이도백티리엄과 같은 유익균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맥주나 와인처럼 일부 발효식품은 유익균이 제거되거나 베이킹이나 캔닝 과정에서 유익균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영양성분은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현재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은 일상 식단에 발효식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은 요거트, 라이브 앤드 액티브 컬처즈,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 문구가 있는 제품,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콤부차, 피클 등입니다. 발효식품을 먹는 대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먹어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보충제 형태로 판매되지만 FDA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기재된 균주가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의 에릭 림 교수는 가능하면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법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하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천천히 추가하기, 그리고 하루 한 번 발효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몸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9절이고 설교 제목은 당신의 영성지수는 얼마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IQ라고 하죠.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불란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1905년도에 정신지체화를 판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수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멘사의 회원이 되려면 IQ가 148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기가 소사이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IQ가 190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사람 하나가 기가 소사이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이라고 하는 35세 난 사람인데 IQ가 276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IQ만 높으면 정말 탁월한 삶을 살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 씨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상담학을 공부한 후에 영국 런던의 킹즈 칼리지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지금 세계지능협회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만은 IQ가 높다고 해서 기상천외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 영재발굴단에 출연해서 수학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후 100일 만에 숫자를 다 떼고 6세의 나이에 미적분 방정식을 풀고 MIT에서 나온 공업수리학까지 풀었던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빠져서 하루 9시간씩 전화기 들여다보며 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가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망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발 제가 수학을 엄청 잘한다는 선입관을 지워주십시오. IQ가 높은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전부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인성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건강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인가 EQ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80년대부터 감성지수, 그래서 공감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지수를 EQ,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은 NQ, Network Quotient, SNS에 얼마나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가, 그 능력의 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CQ도 있어요. Creative Quotient, 창조적 지수. 자,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 지표를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출세도 하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지수가 높아야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분이 기뻐하는 영적인 자질을 가진 자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수임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실함, 충성, 사랑, 거룩함, 돈, 믿음 같은 이런 자질을 소유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은 영성의 깊이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지수다, spiritual quotient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능력의 지수가 아니라 영적인 지수가 높은 자라야지 쓰임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미국 생화학자 린 머기리스의 한마디를 전해드립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작은 식습관 변화와 꾸준한 실천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해 보시면서 더욱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